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회로 8차시 직류회로에서의 전압 전류 크기 측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직렬회로, 병렬회로에서 전압 전류를 측정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회로에서 전압 전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저항의 직병렬 회로도를 구성하고 전압계와 전류계를 접속하여 전압 전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입니다. 준비물은 전 시간에 직렬, 병렬 이렇게 따로 회로를 꾸몄을 때와 똑같습니다. 저항 똑같이 필요하고요. 3개 1kΩ, 3.3kΩ, 4.7kΩ 이렇게 필요하게 되고요. 나머지 브레드보드나 직류 전원 공급 장치도 다 필요합니다. 안전 및 유의사항도 동일하니까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3 저항의 직병렬 회로에서 한번 이론적으로 전압 전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흐르는 전류나 전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합성 저항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성 저항을 보면은 이 부분은 병렬이고 이 병렬로 연결된 저항이 또 1kΩ이라는 저항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이 병렬 저항 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3kΩ과 4.7kΩ 병렬에 1kΩ 직렬이니까 전체 식을 한번 세어보면요. 전체 합성 저항은 1kΩ 더하기 3.3K분의 1 더하기 4.7K분의 1 분의 1 이제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고요.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써보면은 이렇게 3.3K 더하기 4.7에 위에 3.3K 곱하기 4.7K 자, 요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다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계산기를 이용해도 되겠죠. 복잡한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계산기 계산을 계산기로 한번 해보면은 2.94kΩ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2.94kΩ이 합성 저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회로에 전체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 전류는 I는 R분의 V인데 지금 전체 전류가 2.94K라고 우리가 계산이 나왔습니다. 2.94K고요. 전압은 여기서 12V가 주어졌기 때문에 12V 이렇게 써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기보다는 계산기로 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전류를 계산해 보면은 4.1m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1mA가 어디까지 4.1mA냐? 여기까지가 4.1mA가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는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병렬에 걸리는 전압을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요. 지금 12V에서 이 1kΩ에 걸리는 전압을 빼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냥 VBC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걸린 전압을 VBC라고 한다면은 VBC는 전체 전압 12V에서 1kΩ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면은 이 VBC 값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12V 빼기 4.1mA 곱하기 1kΩ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1kΩ 곱하기 4.1mA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제 4.1V가 되겠네요. 그래서 12에서 4.1V를 빼면은 7.9V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7.9V가 되는 거죠. 여기가 7.9V가 되는 거고 이제 각 저항에 똑같이 7.9V, 7.9V가 걸리게 되니까 우리가 이 VBC나 VBT를 알고 있기 때문에 3.3kΩ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C라고 하면은 전류는 R분의 V로 저항은 3.3kΩ 그리고 V는 7.9V가 되겠죠. 7.9V가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은 2.4mA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IT 4.7kΩ에 흐르는 IT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R분의 V로
4.7K 옴분의 7.9V로 계산을 하면은 1.7 m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4.1 mA가 여기서 쭉 들어가서 3.3kΩ으로는 이쪽으로는 2.4 mA가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7 mA가 밑에 4.7kΩ 저항 쪽으로 흐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인 정리는 끝났고요. 한번 이번에도 측정을 통해서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항에 병렬과 직렬이 지금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회로에서 한번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 볼 건데요. 지금 브레드보드에 지금 회로가 연결이 돼 있죠. 지금 3.3kΩ 하고요. 4.7kΩ이 지금 병렬로 지금 브레드보드에 연결이 돼 있고요. 그것과 1kΩ이 또 직렬로 연결이 돼 있고 1kΩ이 5V 플러스 전압이 들어오는 게 1kΩ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전압이 이 3.3kΩ과 4.7kΩ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마이너스 전압이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먼저 이 1kΩ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 시험기의 선택 스위치를 우리가 10V로 놓고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원 전압이 12V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0V로 놓고 측정을 하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kΩ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1kΩ의 전압을 몇 볼트가 나오는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 보겠습니다. 1kΩ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10에다 놓고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맨 앞에 걸로 읽어야겠죠. 그리고 4V에서 한 칸 더, 숫자 4에서 한 칸 더 갔기 때문에 4.5V라고 우리가 읽어줄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4.5V가 아니네요. 0.2씩 가니까 4.2V 전압이 되겠습니다. 4.2V 전압이 되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건데요. 자, 이 1kΩ에 요 A 포인트죠. 여기가 A 포인트고 B 포인트인데 A 포인트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선택 스위치를 한 25mA 정도 놓고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전압 들어오는 쪽이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나오는 쪽이 이제 저항 쪽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전혀 움직이지 않네요. 네, 25mA 했더니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5mA로 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2.5, 잠깐만요. 다시 25로 측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보니까요, 됐습니다. 25mA로 측정을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네, 25mA로 측정을 했더니 맨 밑에 걸로 읽어야겠죠. 50에서 한 칸이 지금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45. 근데 25니까 지금 250 눈금을 읽었는데 25mA로 놓고 우리가 측정을 했기 때문에 10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4.5mA. 전체 흐르는 전류가 이제 4.5mA 정도 측정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포인트 전류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B포인트 전류도 이렇게 좀 빼서 회로를 끄는 상태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뭐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한 4.5mA 정도 전류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IC C 포인트, 그러니까 3.3kΩ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3.3kΩ에 흐르는 전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로를 먼저 끄는 상태에서 3.3kΩ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되겠죠. 끄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은 지금 계속 25mA 놓고 있는데 딱 절반 정도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5 위치인데 10으로 나눠야 되니까 2.5mA. 그러니까 3.3kΩ에 흐르는 전류는 2.5mA 이렇게 측정이 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4.7kΩ에 흐르는 전류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4.7kΩ에 흐르는 전류는 자, 방금 2.5mA였는데 2.5에서 한 칸 정도 뒤로 밀렸죠? 한 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 2mA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그리고 요 걸리는 전압을 한번 직병렬 회로에서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전류 전압 측정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론값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론값은 우리가 IA 같은 경우에는 4.1mA가 나왔는데 측정은 5mA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조금 오차가 조금 있긴 하네요. 그 다음에 IB 전류는 똑같았고요. 똑같이 측정이 됐고, IC는 계산값은 2.4mA였는데 우리는 2.5mA, 그리고 ID는 2mA가 계산값은 1.7mA였는데 측정값은 2mA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차가 조금씩은 계속 발생을 했네요. 그리고 전압 같은 경우도 VBC, VBD가 동일하게 7.9V 전압이 측정이 됐는데 우리는 조금 오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측정값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과 측정한 값의 오차는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계산을 할 때는 오차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을 하죠. 근데 실제로 저항이나 커패시터 등 측정을 해보면은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오차는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차의 종류들을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과실 오차입니다. 측정자의 부주의 및 측정 계기 운영 미숙. 이것은 말 그대로 측정치의 실수나 계측기 사용법의 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오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회로 시험기 같은 경우 사람에 따라 계측값을 읽는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통 오차입니다. 측정 계기도 전자장치이고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되고 원래의 성능이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리드본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할수록 접촉 저항 등의 변화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요. 세 번째, 우연 오차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측정자의 주의력 부족 등에 따른 오차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 측정 장치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주변 온도에 따라 측정계의 특성이 바뀌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계기로 인한 오차인데요. 계기 자체에 허용되는 오차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직류 회로에서 전압 전류의 크기 측정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론과 실제 값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 잘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